2027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에 과학기술 3강입니다. 과학기술 3강에 뭐 어렵지 않다 그죠? 뭐 아가미 호흡 얘기 나오는데 이거 뭐 문제 뒤쪽에 이제 문제 요 그림 좀 볼만하고 뭐 딴 거는 뭐 쭉쭉쭉 다 읽어지죠. 어렵지 않습니다. 봅시다. 1문단 육상동물과 이제 수생동물은 각각의 생활 환경에 따라 호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쉽지 않지 호흡이라는 게 그죠? 봅시다. 그러니까 육상동물은 육상동물대로, 수생동물은 수생동물대로 각자 자기 힘든 게 있다. 호흡할 때 봅시다. 육상동물은 폐의 표면에 건조한 공기가 닿으면 폐가 건조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이제 거기 촉촉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사람 같은 경우 이제 점막이죠, 점막 그죠? 그러니까 콧물처럼 같은 콧물 비슷하게 점막이 있다. 그래갖고 폐가 이제 마르지 않도록 하겠지. 계속 봅시다. 이제 폐가 이제 그렇게 건조한 공기가 닿으면 폐가 건조해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폐가 손상을 받겠지. 그죠? 폐를 손상시키고 탈수를 일으켜가지고 기체를 용해하는 폐의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육상생물도 계속 이제 폐가 촉촉하게 이제 물을 계속 공급해야 된다. 쉽지 않다. 그죠? 한편 수생동물은 수생동물 그 물에 사는 동물이겠죠. 가용 산소가 적은 수중 환경. 그러니까 뭐 공기보다는 물 속이 물에 녹아있는 산소가 적죠. 그죠? 적고, 그 다음에 수온차에 의해서 변화되는 산소 가용성.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이제 그 산소가 잘 녹느냐. 그 온도가 올라가면 잘 안 녹죠. 그죠? 반대로. 그죠? 온도가 낮아지면 산소가 잘 녹죠. 그죠? 물에. 그것도 희한하죠. 기체는 그 온도랑 반대로 가는 거죠. 그죠? 차가워지면 오히려 이제 그 산소가 잘 녹고, 뜨거워지면 산소가 잘 안 녹습니다. 물에. 그죠?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온도에 따라서 뭐 바뀌고 이러니까 하여튼 상황이 별로 안 좋다. 그죠? 또한 수생 동물은 물 속에서 이제 몸을 움직이는데 많은 근육이 필요하지. 그죠? 그 뭐 우리가 이제 육상에서 걸어 댕기는 거랑 이제 물에 들어가서 이제 그 걸어 댕기는 거랑 확실히 그 물에 저항이 많죠. 그러니까 근육이 많이 필요하지. 근육 운동이. 수생 동물 물 속에서 움직이려면. 그다음에 참 바닷물의 높은 비열 때문에 비열이 높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에너지를 주어져도 온도를 올리기가 쉽지 않다. 알코올과 물을 비교해 갖고 이제 그 실험해 보면 그죠? 이거 뭐 똑같은 에너지가 주어지면 알코올이 온도가 확 올라간다. 그죠? 그러니까 물은 비열이 높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적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차갑고 그다음에 또 그 만약에 그 물에서 헤엄치고 있으면 물이 차가워. 그러면은 그 만약에 비열이 좀 낮다 그러면은 주변 우리 몸과 닿고 있는 물은 온도가 빨리 올라가겠지. 비열이 높으면. 그죠? 근데 비열이 높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적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차갑지. 그렇기 때문에 열이 많이 뺏기지. 그죠? 이해되죠? 아가미 열이 많이 뺏긴다. 오케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또 뭐 수중 상황이 별로 안 좋다. 그죠? 호흡하기엔 안 좋다. 그 얘기지. 또 있네.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수분 불균형. 또 삼투압. 그러니까 뭐 물이 그 이제 그 짠 정도를 말하는 거. 예를 들어 짠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짠가. 그러니까 뭐 민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게 몸이 더 짜죠. 그죠? 민물보다. 그죠? 민물일 때, 강 같은 거. 근데 바다 같은 경우는 반대가 아닌가? 우리 몸보다, 바깥에 있는 바닷물이 더 짜지요. 그죠? 그죠? 삼투압이 반대로.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삼투압 때문에 또 그것도 영향을 받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수분 불균형이 물이 뺏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삼투압이 높은 데서, 삼투압이 낮은 데서 삼투압이 높은 곳으로, 그러니까 짠 곳으로 물은 이동을 합니다. 그죠?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수분 균형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맞다. 하여튼 뭐 수생 동물이 사는 어떤 물속은 하여튼 뭐 쉽지가 않다. 호흡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육상 동물도 마찬가지죠, 그죠? 뭐 폐가 또 건조해지면 또 뭐 안 좋고 어쩌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폐에 점막이 나와가지고 계속 이제 뭐 물을 공급하죠, 촉촉하게. 이문단. 이문단 봅시다. 이문단. 이러한 환경 속에서 수생동물은 효과적인 호흡을 위해 야감이라는 특수기관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수생동물이 조금 불리하죠. 육상보다는 수생동물이 좀 호흡하는데 좀 더 불리하다. 어쨌든 효과적인 호흡을 위해서 아가미라는 특수기관을 사용한다. 아가미는 이제 물에 녹아있는 산소를 이제 흡수하고
체내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이건 뭐 폐의 역할을 하는구나, 그죠? 물에 녹아 있는 산소를 흡수하고 그 몸에 이제 그 호흡해가지고 생기는, 그죠? 세포 호흡을 하게 되면 CO2가 반드시 생기죠, 그죠?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세포 호흡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CO2가 생긴 거지. 이거 배출해야 되는 거지. 그런 기능을 누가 한다? 아가미가 한다, 아가미가. 외아가미라는 것과 이제 내아가미라는 게 있는데, 외아가미는 뭐냐? 얘기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문단에서 이제 외아가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삼문단, 내아가미, 사문단 또 내아가미, 그죠? 아가미에 대한 얘기를 뭐 이문단, 삼문단, 사문단에 걸쳐서 하네. 이문단 이제 외아가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봅시다. 그러니까 외아가미라는 게 있고 내아가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류는 내아가미입니다. 내아가미를 가지는 거고, 이거 지금 뭐 유생기 도룡령이나 아니면 무척추 동물, 얘들은 이제 외아가미를 가지고 있다. 봅시다. 외아가미는 몸 밖으로 이제 도출된 형태다. 뭐 이게 이상하게 생긴 모양이죠. 외아가미라는 게 돌출되어 있다. 물고기는 그 아가미 그 입 바로 뒤에 그 막 아가미를 열어가지고 안에 열어야지 이런 게 보이죠. 안에 열면 왜 생선 그 아가미 그 눈 밑에 그 아가미처럼 생긴 턱 같은 거 그거 땡기면 그 안에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봤나? 이런 거 본 적 있나? 물고기 안에 턱 안에, 그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내아가미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외아가미라는 게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몸 밖으로 돌출된 형태라. 이게 무척추 동물이니까 생긴 게 이상하겠지. 이상하게 생겼겠지. 어류는 척추 동물입니다. 척추 동물. 생선 이 척추에 뼈가 쭉 있는 거 봤죠, 그죠? 그 척추 동물입니다. 어류는. 하여튼 뭐 고등어 뭐 그런 것도 전부 다 이제 허리가 있는 거, 이거 저 척추가 있는 거지, 척추, 그죠? 척추뼈가 있다, 그죠? 하여튼 외아가미는 이제 몸 밖으로 돌출된 형태고, 표면적이 넓고 형태가 다양하다. 이게 뭐 이상하게 생겼다는 얘기겠네. 유생기 도롱뇽도 뭐 다 컸을 때 말고 유생기라는 거네, 그죠? 어릴 때 말하는 것 같은데, 그죠? 유생기 도롱뇽이나 이제 일부 무척추 동물에서 나타난다. 이게 이제 외아가미를 가지고 있다. 외아가미는 주변 물과의 접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이 흔들려야 된다. 그러니까 외아가미가 물이 가만히 있으면 그 이제 그 외아가미 주변에 있는 물에서 산소를 빨아당겼는데, 그 물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소가 더 이상 공급할 데가 없는 거지. 그게 그냥 움직여가지고 다른 위치에 가가지고 그 위치에 있는 물에 녹아 있는 산소를 빨아당겨야 되겠지.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움직여야 되겠지, 뭐, 그죠? 외아가미는 주변 물과의 접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 많이 흔들려야 된다. 많이 흔들어가지고 많은 물과 접촉해야 된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손상에 노출되고 한번 흔들다 보면 뭐 부딪히고 하겠지, 그죠? 그다음에 그 아가미를 흔드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겠지, 그죠? 왔다 갔다 흔드는데 에너지 소모하는 거지. 또 그렇게 흔들고 앉아 있으면 적이 자꾸 흔드는 거 보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흔들리니까 저건 뭐 먹을 게 있나 싶어가지고 덤벼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적으로부터 공격 당할 위험이 크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죠? 이해가 되네요, 그죠? 하여튼 이 문단에 이제 외아가미에 대한 설명이었다. 3문단. 예, 3문단 봅시다. 3문단. 반면에 대부분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에 나타나는 내아가미. 그러니까 아까 외아가미의 그림 한번 볼까요? 영상을 좀 찾았는데, 영상이 아니라 이거 자료를 찾았는데, 그죠? 이게 이제 외아가미, 외부 아가미. 좀 징그러운데. 하여튼 어쨌든 봅시다. 이게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와 있어. 저 세 쌍, 그죠? 양쪽으로 이제 하나씩 있는 거지, 그죠? 세 개. 막 징그럽지? 왜 이렇게 징그럽지? 하여튼 뭐 저렇다, 그죠? 어쨌든 간에 저게 이제 외아가미고, 그 일반적인 이제 어류들은 이제 요렇게 이제 내아가미죠, 내아가미,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류는 요 내아가미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덮여져 있잖아요. 덮여져 있고, 이제 이게 막 안에 이렇게 열면 이런 게 있는 거지. 이쪽 부분 안 먹죠, 그죠? 이게 맛없어가지고 안 먹습니다. 그죠? 이 부분 맛없어요. 하여튼 뭐 그렇다. 네, 계속 봅시다. 반면에 이제 대부분 이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우리가 생각하는 어류 물고기들 대부분이 이 내아가미죠, 내아가미. 내아가미는 이제 구조적으로 정교하고 체내에 위치하고 보호를 받지. 덮여져 있잖아요, 그죠? 외아가미는 이제 밖으로 뻗어 나와 있는 거고, 지금 내아가미는 이제 몸 안쪽에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보호를 받고 있다. 계속 봅시다. 내아가미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며, 그죠? 뭐 형태가 안 변하지. 덮개라 불리는 딱딱한 껍데기로 이제 덮여져 있다. 예?
예. 이쪽 부분 아가미 덮는 부분 있지, 그죠? 이게 덮는 부분 이게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덮는 부분이 있다. 요 덮는 부분 아가미랑 연결된 부분 그거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그죠? 그저 근육이 좀 많아서 그런지 그쪽 부분 맛있다. 쫀득쫀득하게 맛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 덮개라 불리는 딱딱한 껍데기로 덮여져 있다. 내아가미는 필라멘트라는 이제 가는 실 모양의 구조를 기본으로, 야, 이건 이제 그림 봐야 되겠네. 봅시다. 이제 이겁니다, 그죠? 필라멘트. 필라멘트, 이제 실 모양이래. 이렇게 이제 지금 크게 확대해서 보니까 이제 실 모양이 아닌데, 지금 실 모양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거죠, 그죠? 5개가 있어. 이게 실처럼 쭉쭉쭉 뻗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쭉쭉쭉 뻗어 나와 있잖아. 길 아치, 길 필라멘트. 이 길 필라멘트를 말하는 모양이네. 필라멘트, 그죠? 필라멘트. 여기 이제 이게 물고기네. 그죠? 이게 원래는 이렇게 생겼나 보네. 요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봅시다. 그림 보면서. 내아감이 일반적으로 일정한 덮개를 유지하며,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며, 뭐 형태가 안 변하죠. 얘들은. 형태는 안 변합니다. 그대로 이제 그 형태를 유지하며, 덮개라 불리는 딱딱한 껍데기로 덮여져 있고, 내아가미는 필라멘트라는 가는 실 모양의 구조로 이제 기본 단위로 한다. 필라멘트. 요게 필라멘트죠.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실처럼 나와 있는 거, 이게 필라멘트다라고 하고, 가는 실 모양의 구조를 이제 기본 단위로 하며, 이 필라멘트에 라멜라라고 불리는 납작한 판이 이제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 그 라멜라가 요거는 판때기 하나, 그죠? 판때기가 쭈루룩 있잖아요, 그죠? 얼굴 가면처럼 생긴 거, 이 판때기 하나, 라멜라, 이 판때기, 그죠? 판때기, 이게 라멜라다. 라멜라라고 불리는 납작한 판이 이제 나란히 배열되어 있고, 각 라멜라 부위에는 수많은 모세혈관이 이제 분포해 있다. 여기 이제 그 라멜라라는 판때기에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막 있는 거지. 예? 여기 있네요.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죠? 뽀뽀뽀뽀 이렇게 있죠. 그죠? 모세혈관이 분포해 있고, 산소,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제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뭐 모세혈관에서 이제 그 공기와 우리 사람은 이제 공기와 접촉하는 거고, 그죠? 폐포에서. 근데 물고기는 이렇게 그죠? 딜렉션 오브 워터 플로우, 그죠?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이 라멜라에 있는 라멜라 불리는 판때기에 있는 이 분포된 그죠? 그 모세혈관들이 이 물과 접촉하면서 이제 그 산소, 그다음 산소는 빨아당기고 이산화탄소를 뱉어낸다. 기체 교환이 이루어진다. 필라멘트는 아가미를 지탱하는 아가미 궁에 부착되어 있다. 필라멘트가 요 아가미 궁에 붙어 있네. 길다랗게, 그죠? 이 필라멘트가 이게 아마 아가미 궁인가 보죠, 그죠? 질아치인가 이건 뭐야? 이게 이제 아가미 궁인가 보네. 아가미 궁으로 이제 뭐 혈액이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겠죠, 뭐, 그죠? 영양분이 왔다 갔다 하겠지. 아가미 궁에 이제 부착되어 있으며, 요게 이제 그 노리끼리 한 게 아가미 궁인가 보네, 그죠? 부착되어 있으며, 필라멘트 양측에는 각각 구심성 혈관과 원심성 혈관이 존재한다. 구심성 혈관 어디 갔나? 구심성이니까 중심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고, 원심성은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구심성에서 혈액이 들어와가지고 이 그 모세혈관을 통해서 원심성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고, 원심성에서는 이제 쭈루루 이제 깨끗해진 공기, 그러니까 산소를 빨아당기고 이산화탄소를 뱉어낸 그 공기가 그 혈액이 다시 이제 아가미 궁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돌겠지. 예? 그죠. 원심성 혈관과 구심성 혈관과 원심성 혈관이 존재한다. 산소 농도가 낮은 혈액은 필라멘트의 한쪽 측면을 따라서 구심성 혈관 속을 흐른다. 구심성 혈관. 그죠? 중심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구심성은 들어온다. 원심성은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구심성 혈관으로 들어오겠지. 더러운 피가, 그죠? 뭐 이산화탄소를 잔뜩 머물고 있는 더러운 피가 이제 그 구심성 혈관으로 들어오고, 산소 농도가 높은 혈액, 이건 이제 깨끗한 피겠죠. 원심성 혈관을 흐르면 필라멘트의 다른 쪽 측면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구심성 혈관으로 피가 들어오고, 얘들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원심성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원심성 혈관 들어오고, 이게 이제 쭉 아가미궁으로 들어가가지고 심장을 통해서 온몸을 돈다. 다른 측면으로 빠져나간다. 라멜라 안에 있는 모세혈관의 내부에서는
항상 구심성 혈관에서 원심성 혈관으로 혈액이 흐른다. 그죠? 반대 방향으로 안 흐르겠지. 여기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어떻게 돼요? 깨끗한 피가 더러운 피 쪽으로 가버리면 이래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더러운 피에서 이제 막 산소를 빨아당기고 이산화탄소를 뱉어내면서 이렇게 기체 교환이 이루어져가지고 원심성 혈관으로 들어간다. 구심성 혈관에서 옥시전 풀 블로드 인투 필라멘트 그죠? 필라멘트 맞나? 필라멘트 그죠? 이거 옥시전 인리치드 그러니까 뭐 부유하다는 얘기네, 그죠? 풀 없다는 얘기고, 그죠? 이렇게 올라가지고 모세혈관을 통해서 쭉 이제 들어간다. 이게 라멜라다, 그죠? 단순한 구조네. 빠져나간다. 라멜라 안에 있는, 계속 봅시다. 라멜라 안에 있는 모세혈관 내부에서는 항상 구심성 혈관에서 원심성 혈관으로 혈액이 흐르고 반대쪽으로 안 흐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럼 이제 심장에서 이제 이걸 밀어주겠지, 그죠? 이쪽이 혈압이 여기에 걸리고 이쪽이 혈압이 약하겠지, 그죠? 쭉 밀어주고 이쪽으로 쭉 밀어준다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압을 이용해 가지고 혈액을 보낼 거니까. 근데 이와 함께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됐고, 사문단도 그림을 봐야 되나? 사문단 봅시다. 사문단. 내화감위에서 산소를 얻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산소를 얻는 과정. 우선 오류의 입으로 물이 들어가면 물은 라멜라 이제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과 반대 방향으로 라멜라 사이를 흐른다. 이것도 봐야 되겠네, 그림을. 여기가 보면 물은 이제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지, 그죠? 이쪽 방향으로 물이 흐르는 방향 있잖아요, 그죠? 이쪽 방향으로 쭉 흘러간다는 얘기지. 예? 그 물이 쭉 흘러간다는 얘기. 예? 그 물이 이제 입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쪽으로 쭉 흘러나가고 야가미 쪽으로 빠져나오네, 물이. 예? 그런가 보네. 그죠? 그래서 봅시다. 그 우선 오류의 입으로 이제 물이 쭉쭉 들어가는 거야, 그죠? 워러인, 그죠? 쭉 들어가가지고 이쪽으로 그 아가미 쪽으로 쭉 빠져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 라멜라 판때기를 쭉쭉쭉 지나간다는 얘기지, 물이. 이 물은 라멜라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과 이제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흐른다 그랬잖아요, 라멜라, 그죠? 혈액은 이제 구심성 혈관에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원심성 혈관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앞쪽으로 가네, 앞쪽으로. 그럼 물은 이쪽으로 간다, 그죠? 얘는 이쪽으로 오고 혈액은 이쪽으로 오고, 물은 이쪽으로 가고 반대로 간다니. 물은 라멜라 모세혈관으로 흐르는 혈액과 반대 방향으로 라멜라 사이를 흐른다, 그죠? 물과 혈액은 반대 방향이다. 즉 라멜라를 가로지르는 물 흐름의 방향이 모세혈관의 혈류 방향과 이제 상반된다. 반대죠, 그죠? 혈류 방향과 물 흐름이 반대다. 이러한 역류 관계는 물과 혈액 사이의 기체 교환을 최대화한다. 그렇겠지? 같은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같은 방향으로. 그러면은 뭐 혈액과 물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산소를 뺏긴 물이 같이 혈액을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교환이 안 일어나겠지, 그죠? 계속 이제 새로운 물과 접촉을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네. 예? 그죠? 반대쪽으로 흐르면서 계속 혈액은 새로운 물과 접촉을 하겠지. 그래가지고 기체 교환이 잘 일어나게 한다. 효율적으로 일어나겠지. 최대화된다. 오케이, 이해되고. 계속 봅시다. 물이 라멜라를 만나면 아가미 모세혈관 속 산소 농도가 낮은 혈액과 접촉을 하게 되겠지. 물은 일반적인 물이 이제 그 산소 농도가 조금 높겠죠, 그죠? 지금 그 더러운 피보다, 그죠? 그러니까 산소 농도가 좀 더 높겠지. 근데 그 모세혈관 속에, 그러니까 구심성 혈관으로 들어온 어떤 피보다 물은 산소 농도가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제 그 물고기가 그 세포호흡을 하느라 산소를 빨아먹었기 때문에, 그죠? 그 피는 산소가 없는 피다. 어디까지 맞나? 그래서 뭐 물이 라멜라를 만나면 아가미 모세혈관 속의 산소 농도가 낮은 혈액과 이제 접촉을 할 거고, 그죠? 물과 이제 그 혈액이 접촉을 하게 되면 산소는 산소 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압력 기울기에 의해서 확산됩니다. 확산입니다, 확산. 그러니까 산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 혈액이 일부러 에너지를 써가지고 빨아당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산소 농도가 낮냐, 산소 농도가 높냐, 그 차이로 인해 가지고 기체 분압 차이로 인해 가지고 기체는 움직이는 겁니다. 기체를 일부러 빨아당기는 게 아니고 그냥 산소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간다고요.
그죠? 이해되죠? 산소는 산소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암석이 낮은 곳으로 압력 기울기에 의해서 확산이 된다. 확산. 산소 농도가 높은 경우, 산소 농도가 높아. 그러면 산소 압력이 높지, 그죠? 분압이 높다. 그러면 산소는 물로부터 라멜라의 모세혈관으로 확산이 된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은 라멜라의 표면을 계속 흐르면서 아직 산소를 얻지 못한 모세혈관을 계속 다시 만난다. 계속 만나요. 물은 계속 공급이 되죠. 이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급이 되고 혈액은 이쪽으로 거꾸로 가니까 계속 그 새로운 물을 만나게 되지. 응? 자, 그러면서 이제 아직 산소를 얻지 못한 모세혈관을 또 다시 만나고, 그죠? 물로부터 아가미 모세혈관으로 이제 계속 산소 확산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나, 물로부터 아가미 모세혈관으로 산소 확산이 계속 일어났는데 여전히 압력의 기울기가 충분하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계속 새로운 물이 계속 공급되니까, 그죠? 충분함으로 물 속에 남아 있는 산소가 라멜라를 따라 이제 계속 확산할 수 있다, 그죠? 확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뺏긴 산소, 그다음 여기서 뺏긴 산소, 여기서 뺏긴 산소, 계속 산소가 생기잖아. 산소, 그러니까 여기 확대해 보면 이 물이 여기서 만나죠. 이 혈액과 만나죠. 이 모세혈관과 만나죠. 그러면 요 놈은 여기보다 이 산소 농도가 높겠지. 왜냐하면 빨아당겼으니까. 이쪽 쭈루룩 가면서 빨아당겼을까, 산소를 빨아당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피보다 여기 있는 피가 산소 농도가 높겠지. 그러니까 이 물이 산소가 높이 산소가 뭐 100짜리가 돌았는데 여기서 막 90인 거야. 그러니까 한 95 주고 95 주고, 그죠? 그러다가 쭉쭉쭉 가면 갈수록 얘들이 막 90, 80, 70, 60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얘들도 계속 이제 계속 산소를 나눠주는 거지.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산소가 낮고, 산소 농도가 낮고, 이게 산소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얘들도 이제 100을 잔뜩 머물고 왔다가 조금씩 계속 주는 거지. 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효율적이다. 뭐 그렇네. 계속 봅시다. 어디까지 봤나 이거. 물로부터 아가미 모세혈관으로 그죠? 사문단 후반부 물로부터 아가미 모세혈관으로 산소 확산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압력 기울기가 충분하죠, 그죠? 충분하다. 여기서 이제 산소가 좀 뺏긴다 하더라도 계속 가면 계속 가도 계속 이제 여기보다 이 혈액보다 이 물의 산소 농도가 계속 높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고 있다. 가면서 지나가면서 계속 준다. 그죠? 일어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압력 기울기가 충분하다. 그 말이죠. 물 속에 남아 있는 산소가 라멜라를 따라 계속해서 확산된다. 이 물이 계속 지나 끝까지 계속 산소를 다 뺏긴다는 얘기죠. 그죠? 계속 뺏깁니다. 그죠? 이제 벗어나면 뭐 이제 벗어나는 거고. 또 벗어나기 전까지 계속 뺏긴다. 산소를 공급한다. 이 방법을 통해서 물이 덮개를 빠져나기 전까지 가능한 한 많은 산소가 물에서 모세혈관으로 확산된다. 이해되죠? 그죠? 계속 뺏긴다. 그 다음에 이제 오문단. 한편 어류가 물을 흡입하는 아가미에서 산소를 흡수한 후에 다시 내보내는 것을 이제 환수라 한다. 환수. 물을 먹었다가 다시 뱉어내는 거, 그걸 이제 환수, 물을 환수했다, 뱉어냈다, 그 얘기죠. 첫 번째 아가미 환수 방법, 두 번째 아가미 환수 방법, 요 두 가지 설명을 하네요. 봅시다. 어류가 사용하는 아가미 환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오문단에서는 이제 그 첫 번째 아가미 환수 방법인 입펌프 방식, 그럼 육문단에서는 이제 강제 환수 방식, 요 얘기를 할 텐데 봅시다. 첫 번째 입펌프 방식 봅시다. 첫 번째 아가미 환수 방법은 입펌프 방식으로 보면 어디 갔나? 입펌프 방식으로 입과 덮개에 있는 근육을 써가지고 수압을 만들어낸다. 입과 덮개에 있는 근육을 써가지고 입으로 펌프질을 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펌프를 써가지고 근육을 써가지고 수압을 만들어 한 방향으로 물을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만히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도 안 흐르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물의 흐름이 없는 거야, 그죠? 물의 흐름이 없을 때 이렇게 하고, 그 육문단에서는 뭡니까? 강제 환수 방식. 그러니까 물이 쭉쭉쭉 흐르는 거야. 그냥 입 벌리고 있는 거지. 물이 자동적으로 들어오네. 이거는
그냥 물이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이 고정되어 있어. 그때 이제 입을 이용해 가지고 근육으로 해가지고 쥐어 짜는 거죠, 그죠? 첫 번째 방식 봅시다. 입과 덮개에 있는 근육을 써가지고 수압을 만들어 한 방향으로 물을 내보내는 것이다. 이건 이제 일부러 쥐어 짜는 겁니다, 이거는, 그죠? 물이 이제 저절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 육문당 같은 경우는 입을 벌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 자동적으로 입으로 들어오잖아. 근데 이거는 입을 벌리고 있어도 물이 안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입과 이제 그 턱을 아가미를 이용해 덮개를 이용해 가지고 근육으로 쥐어 짜낸다. 그죠? 이게 더 힘드네. 봅시다. 수압을 만들어 한 방향으로 이제 물을 내보내는 것이다. 우선 턱을 내려 가지고 입 공간을 이제 크게 만들고 입 속의 압력을 낮춰 가지고 입을 벌린다는 얘기네, 그죠? 벌려 가지고 마치 흡입하는 펌프처럼 작동한다. 또 뭐 그림 볼까? 그림 뭐 안 봐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입을 벌린다지. 입을 벌리면 이제 그 입 쪽에 이제 그 물이 쑥 들어오겠지, 그죠? 입이 닫고 있다가 벌리면 입이 입 속으로 물이 들어오겠지. 흡입하는 펌프처럼 작동하기를 할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입 속으로 이제 물이 들어오면 다시 수압이 이제 그 차지지, 그죠? 그 이제 입 안과 입 밖에 이제 그 수압이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수압이 올라왔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입이 닫고 있다가 입 안에 물이 없었어. 근데 입을 벌렸어. 그러면은 입 안에 수압이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고압에서 저압으로 물이 이동하잖아. 그죠? 그러다가 이제 입에 물이 가득 찼어. 그러면은 수압이 지금 올라와서 지금 바깥 수압과 내 입 안에 있는 수압이 같은 거지. 그죠? 거의 동시에 이제 덮개가 이제 밖으로 펼쳐져 가지고, 이게 덮개가 밖으로 쫙 펼쳐지는구나. 이게 그죠? 이게 지금 덮개를 떼냈지만 그 덮개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덮개가 있을 거지. 이 그림은 지금 떼낸, 아가멜 덮개를 떼낸 거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원래 정상적이면 이게 덮여져 있겠지. 뻘건 게 안 나오겠죠, 그죠? 거의 동시에 이제 덮개가 밖으로 쫙 펼쳐져 가지고 덮개 공간이 확장되면서 그 속에 이제 수압을 낮춘다. 이게 덮개. 이놈 덮개를 쫙 펴면은 입 안에 있는 입 안보다는 여기가 수압이 낮겠지. 그래가지고 입 안에 있는 물이 이쪽 덮개, 그 아가미 쪽으로 쭉 들어오겠지. 그죠? 그래서 봅시다. 이때 덮개 공간을 확장하는 것은 입 공간을 크게 만드는 것보다 수압을 더 많이 낮춘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온 물은 압력차에 따라 덮개 공간으로 이동한다. 그죠? 그러니까 입보다 이 덮개 안쪽에 수압이 더 낮기 때문에 물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덮개 쪽으로 물이 주르륵 들어온다. 덮개 공간으로 이동한다. 이후에 입을 닫아버렸네. 그 입 공간을 수축해버리면 물은 열린 덮개를 지나 밖으로 나간다. 그죠? 입을 닫고 혀로 확 눌러버리면 혀가 없지, 물고기는. 그죠? 혀가 없는데 지금 입을 닫고 입 공간을 수축한다 그랬잖아. 얘들은 어떻게 수축하지? 어쨌든 간에 입을 닫고 수축을 해버리면 여기 입 안쪽에 그 수압이 확 올라가죠. 이제 확 올라가니까 이 뒤쪽 덮개에 있는 부분이 수압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 때문에 입에 있는 물들이 전부 다 이 그 공간 이쪽으로 나온다, 그죠? 덮개 공간으로 쭉 나온다. 쭉 이렇게 화살표처럼 물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죠? 그죠? 덮개를 지나서 밖으로 나간다. 이때 입 뒤에 있는 가로막 조직은 물이 실수로 식도로 가는 것을 막아준다. 그러니까 식도로 들어가는 걸 가로막 조직이 막아준다. 입 뒤쪽에. 이게 목구멍으로 훅 들어가면 배부르지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그걸 그 목구멍으로 막아준다는 얘기고, 그 물들이 이 아가미 쪽으로 빠져나가게 해준다. 그죠? 우리도 이제 그 목구멍, 숨구멍과 목구멍, 음식 넘어가는 길이 다르죠. 그죠? 폐로 가는 이제 구멍과 그 음식이 들어가는 구멍이 다르지, 우리 목도. 그죠? 그것처럼, 먹을 때는 숨을, 먹을 때 숨 쉬나? 먹으면서 쉬긴 하는데 코로 숨 쉬겠지. 그죠? 입으로는 숨을 안 쉰다. 그죠? 어디 갔나? 따라서 그 식도로 넘어가서 막아준다. 그죠? 입 뒤에 있는 가르막 조직이라는 놈이 식도를 막아줘가지고 그걸로 식도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다. 따라서 수생 동물은 물이 입 속으로 들어와도 삼키지 않고, 삼키면 배 터져 죽겠지. 그죠? 삼키지 않고
아가미를 통해 가지고 한 방향으로 쭉 빠져나가게 된다. 정리하면 이 펌프 방식은 고요한 물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물을 입으로 빨아들여 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면서 계속 이제 그 물에 있는 산소를 빨아당기는 거죠. 그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구나. 요게 이제 첫 번째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 환수 방식, 물이 흐르는 방식. 육문단. 두 번째 아가미 환수 방식 봅시다. 네, 육문단 봅시다. 육문단 이제 두 번째 아가미 환수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조금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좀 이상하죠, 이 부분. 이 부분 좀 같이 한번 봅시다. 뭐 좀 책이 좀 잘못된 것 같아. 그죠? 봅시다. 두 번째 아가미 환수 방법은 흐르는 물 속에서 입을 벌린 채 제자리에 있거나 유영하면서, 유영한다는 게 헤엄치면서, 그죠? 헤엄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지. 그러면서 물을 입으로 넣고 아가미를 통해서 빼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 속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흐르는 물 속에서 이제 그 입을 얘는 가만히 있고 몸뚱아리는 가만히 있고, 흐르는 물 속에서 입을 벌리면 물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자동적으로, 그죠? 워터아웃이 되겠죠, 그죠? 워터아웃이 될 거잖아요. 물이 입을 벌리고 있으면. 그 첫 번째 방식에서 뭡니까? 그 입펌프 방식에서는 뭐 입을 닫고 꾹 눌러가지고 물을 빼고 그럴 필요 없죠. 벌리고만 있으면 돼. 물이 오니까. 그럼 그 대신에 몸뚱아리는 계속 이제 지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물에 역행해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계속 봅시다. 그렇게 있거나 아니면 물이 가만히 있으면 이 몸뚱아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겠지. 앞으로 나가면서 입을 벌리고 앞으로 나가야 되겠지. 어쨌든 간에 물과 몸뚱아리가 상대 속도가, 그죠?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그죠? 이게 움직이거나 물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둘 다 움직이거나 어쨌든 간에 물이 이제 입으로 돌아가지고 워터아웃이 자동적으로 된다. 그죠? 이렇게 돼야지 이제 그 아가미 환수 방식, 두 번째 아가미 환수 방법, 강제 환수 방식이 되는 건데 봅시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에너지 얘기가 나오는데 봅시다. 이 펌프 방식에 비해서 에너지 면에서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죠? 아무리 봐도. 계속 봅시다. 왜 그런지. 효율적이다라고 되어 있고, 이 방식도 에너지 소모를 필요로 하지만, 그죠? 에너지 소모가 안 필요한 게 어딨냐? 그러니까 이 펌프 방식에서는 그 에너지 소모를 어떻게 합니까? 이 물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 몸도 그대로 고정되어 있죠. 아니면 둘 다 움직인다 하더라도 등 속도로 움직이겠지. 그죠? 물과 물고기가, 그죠? 몸뚱아리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물고기로 봐서는 물이 정지된 것처럼 느낄 거고, 그죠? 그때 이제 입을 벌려가지고 닫고 쥐어 짜가지고 워터아웃을 시키죠. 그죠? 그때 쥐어 짤 때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힘이 들어가잖아. 네? 그때 이제 에너지 소모하는 방식. 그래서 봅시다. 이 방식도 에너지 소모를 필요로 하지만, 유영하거나 헤엄친다는 얘기죠. 유영하거나 헤엄치거나, 그죠? 흐르는 물을 맞이하여 가지고 제자리에 머무르기 위한 근육 활동만을 필요로 한다. 이게 뭐 만으로 끝날 에너지인가? 물에 역행해 가지고 헤엄을 쳐야 되잖아요. 그럼 에너지 많이 들어가는 거지. 입 벌리고 입 닫아 가지고 꾹 누르는 것보다 이 물에 역행해 가지고 입을 벌리고 이게 앞으로 전진하는 게 더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게 아닌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그죠? 좀 이상하죠. 그죠? 본문이, 지문이. 그래서 봅시다. 근육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근육이 쉬운 만이 아니지. 그죠? 엄청난 에너지가 들 것 같은데. 그래서 봅시다. 호흡에 필요한 에너지 소모량이 이 펌프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니까 호흡에 필요한 에너지 소모량만 보면, 요것만 비교해 보면 호흡에 필요한 에너지, 호흡에 필요한 에너지 소모량만 비교해 보면 이 펌프 방식이 더 많이 들지. 왜냐하면 여기는 에너지가 거의 안 들잖아요. 강제 환수 방식에서는 호흡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 쓰지. 왜냐하면 얘는 계속 앞으로 유행해 나가는, 몸을 물에 역행해 나가는 헤엄치는 에너지만 쓰지. 입을 벌리고 있을 뿐이죠. 그죠? 입을 벌리고 있고, 워터아웃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잖아. 그죠? 워터인, 워터아웃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강제 환수 방식에서는 호흡의 자체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거의 없지. 제로지. 그죠? 근데 이 펌프 방식은 입을 열었다가 닫아가지고 쥐어 짜가지고, 그죠? 입에 이제 입을 쥐어 짜가지고 여기로 워터아웃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입과 턱 근육을 계속 뻐끔뻐끔 해야 돼.
아 벌리고 다시 닫고 누르고, 그죠? 워터아웃 시키고 다시 또 아 벌리고, 아 벌리고 다시 또 물 그 쥐어 짜가지고 워터아웃 시키고 계속 물 뻐끔뻐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거만 비교하면, 근데 전체 에너지는 뭐다? 지금 막 섞어서 얘기했잖아요. 전체 에너지는 뭐다? 얘는 헤엄을 쳐야 돼, 강제 환수 방식에서는. 근데 이 펌프 방식에서는 헤엄을 안 쳐도 되죠, 그죠? 지금 물과 몸뚱아리가 속도가 똑같아. 만약에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몸뚱아리도 같이 흘러가면 되는 거잖아. 어? 이거 전체 에너지는 작은 거지. 이 전체 에너지는 이게 더 많이 들어가. 운동 에너지 더 많이 들죠, 그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호흡에 들어가는 에너지 자체만 비교해 보면 이 펌프가 효과적이긴 한데, 전체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 이거 헤엄쳐야 돼, 그죠? 이게 강제 환수 방식이 에너지를 더 소모가 더 많이 한다. 요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죠? 그래서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렇네. 호흡에 필요한 에너지 소모량이 지금 6문단 중간쯤입니다. 호흡에 필요한 에너지 소모량이 이 펌프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그죠? 단순히 호흡만 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 요거만 할 때는 이 펌프 방식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 요걸 봤을 때는 이제 그 강제 환수 방식이 에너지 효율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죠? 근데 실제로는 아니다. 실제로는 헤엄을 쳐야 돼. 물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입을 벌리고 앞으로 물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나가줘야 돼. 이 에너지 더 많이 들겠지. 입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보다 앞으로 진행하는 게 더 힘들지 않나? 전체 몸뚱아리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죠? 그 얘기입니다. 계속 봅시다. 많은 의료에는 두 가지 환수 방법을 모두 이용한다. 많은 의료는 두 가지 환수 방법을 모두 이용한대. 그렇겠지. 예. 그냥 물이 안 흐르면 이불 뻐끔뻐끔 하고, 수족관에서 이불 뻐끔뻐끔 하죠, 그죠? 수족관에서 물고기 가만 보면. 근데 이제 물을 흐르는 곳에서는 이제 뻐끔뻐끔 할 필요 없다. 입을 벌리고 앞으로 헤엄쳐 나가면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헤엄쳐 나가면서 이제 하여튼 워터아웃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그죠? 여기 이제 이 산소과 이산화탄소 교환이 이루어지죠, 그죠? 물이 지나가는 게 핵심이니까. 정체된 물 속에서 다시 봅시다. 많은 어류는 두 가지 환수 방법을 모두 이용할 거고, 정체된 물 속에서는 이 펌프 방식, 그러니까 수족관 같은 데서 입만 뻐끔뻐끔 하죠, 그죠? 취하다가 빠르게 이제 유영하거나 물 흐름에 이제 맞설 때, 그때 이제 강제 환수 방식을 바꾼다면, 요렇게 두 개를 이제 왔다리 갔다리 쓴다는 얘기지, 그죠? 하지만 참치 같은 어류는 이제 강제 환수만을 함으로 쉼없이 유용해야 된다. 이 참치 같은 놈들, 참치나 상어 이런 것들은 계속 헤엄쳐야 돼. 그러니까 이제 강제 환수 방식만을 쓰잖아,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이 물에 역행해가지고 계속 헤엄쳐 나가야 되지. 참치, 상어 이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참치가 맛있죠, 그죠? 몸이 그냥 동글동글 전체가 근육 덩어리인 거지. 계속 움직여야 돼, 그죠? 얘가 못 움직이면 그냥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참치가 맛있다, 그죠? 고기가 빨간 게 그냥 고기 덩어리죠, 그죠? 네, 여기까지 보고 이제 7문단 넘어갑시다. 7문단 봅시다. 7문단. 이 펌프 방식이나 강제 환수 방식은 모두 관류 체계다. 관류 체계가 뭐야? 관류 체계래요. 하여튼 이렇게 하는 방식은 이 펌프나 강제 환수나 전부 다 이제 관류 체계래요. 관을 따라 흐른다는 얘기인가? 계속 봅시다. 관류 체계로 신선하고 산소가 많은 물이 아가미와 접촉할 수 있도록 물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하는 체계다. 그렇지. 계속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죠. 그러니까 아가미 쪽으로 이제 물이 들어오고 이러질 않는다는 얘기지. 이쪽으로 물이 들어오고 이러질 않습니다. 그렇죠? 한쪽 방향, 입에서 나와가지고 반드시 이쪽으로 나온다. 이 거꾸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죠? 그렇구나. 그죠?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하는 체계다. 그게 이제 관류 체계다. 이와 달리 숨을 쉬는 많은 육상동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이거 이제 비교하는구나. 효율 비교, 그죠? 효율 비교. 이와 달리 숨을 쉬는 많은 육상동물은 호파에서 기체 교환을 위해 간만 환기라 부르는 방법을 쓴다. 간만 환기가 뭐야? 이는 계속 봅시다. 신선한 공기를 들이쉬었다가 탁한 공기를 같은 경로를 통해 내뱉는 방법이다.
신선한 공기를 들이쉬었다가 타간 공기를 같은 경로로 내뱉는다. 같은 공기를 그러니까 코로 들어와가지고 코로 나간다는 얘기잖아. 그죠? 같은 방법으로. 이게 지금 뭐 물고기는 입으로 들어와가지고 아가미로 빠져나가는 거고,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근데 뭐 이렇게 육상 동물은 코로 들어가지고 코로 나가는 거지. 같은 방향, 그죠? 같은 곳으로 들어왔다가 같은 곳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이제 간만 환기인가? 그래서 봅시다. 같은 경로를 통해 내뱉는 방법으로 어류 환기에 비해서 이제 덜 효율적이다. 효율적이지 않네. 그죠? 그치, 효율적이지 않지.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잖아. 코로 들어왔다가 다시 또 내뱉고, 그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나밖에 못하지. 그죠? 들어올 때는 들어오고 나갈 때는 나가고 이렇게 돼. 그죠? 아무래도 비효율적이다. 어류는 관류 체계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물의 밀도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면에서는 큰 비용을 치른다. 그러니까 물속이 안 좋으니까 이제 그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은 게 이제 지금 관류 체계겠지. 그죠? 물속이 더 힘들잖아, 호박이가. 그러니까 관류 체계를 이용해가지고 억지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억지로라도 숨을 쉬려고 하는 거겠지. 그죠? 큰 에너지 비용을 치른다. 오케이. 공기로 숨을 쉬는 육상 동물은 고른 숨을 쉬기에 몸의 총 사용 에너지 가운데 오직 1에서 2%만 쓴다. 이거 숨쉬기가 이제 물고기보다 편하다는 얘기겠지. 그죠? 육상에 아무래도 산소가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몸 사용 에너지의 1에서 2%밖에 안 쓴대. 그죠? 호흡하려고 하는데, 숨을 쉬려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횡격막 아래 위로 움직여가지고, 그죠? 폐 쪽으로 이제 빨아당기는 거지. 그죠? 그렇게 숨을 쉬는 건데. 어류는 아가미를 통해 가지고 환수하는 데에만 휴지 대사율이란 게 뭐 휴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는 얘기지 뭐. 휴지기. 그죠? 휴식. 그죠? 생물이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모하는 최소의 에너지야. 이런 어떤 이 휴지 대사율에 이제 10에서 20% 많이 10배 이상 10배를 쓰네. 10배. 그죠? 이만큼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도 뭐 수생 물속 환경이라는 게 좀 뭐 숨쉬기가 별로 좋지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이다. 이는 수생동물이 호흡이라는 필수 활동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어떻게 자원을 쓰더라도 어떻게 빨아당겨야지. 어떻게 안 빨아당기면 죽을 판인데. 그죠? 어떻게든 좀 환경이 안 좋으니까 산소 양도 작고 하니까 어떻게든 숨을 쉬려고 하니까 이제 최대한 효율적인 어떤 그 관류 체계 또 쓰고 자원도 많이 소모하고 에너지 많이 쓰면서 이제 그 산소를 빨아당긴다. 예, 오케이, 뭐, 이 정도로 이해되고. 다만, 이쪽에 뭐, 에너지가 이제 많이, 이게, 첫 번째, 이 펌프 방식과 이제 강제환수 방식에서 전체 에너지 총량을 봤을 때 어떤 게 더 이익인지는 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죠? 이해가 안 되지만, 뭐, 이게 더 좋다고 하니까 그냥 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네, 여기까지 보고 문제풀이 합시다. 예, 문제풀이 넘어갑니다.